집 돈도 다 떠났고 이곳엔 우리 둘만 남았어요. 우리 노부부의 전원 생활의 진실 시작합니다. 2년 전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휴가 때 어디 갈까요? 순자가 분당 아파트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며 남편에게 물었다. 여름이 깊어가고 있었고 아이들과 함께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다. 글쎄 아이들이 바쁘다고 하지 않을까. 철수는 신문을 보며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이미 몇 번 제안했지만 아이들은 모두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한번 물어보지. 순자는 민수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이번 주말에 가족들이랑 어디 놀러 갈까? 엄마, 갑자기 왜요? 그냥 우리 식구들끼리 어디 가서 하루 푹 쉬면 좋을 것 같아서.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솔직히 주말에 쉬고 싶었지만 부모님 말씀을 거절하기는 어려웠다. 어디요? 전북 쪽 어떨까? 공기도 좋고 전북이요? 좀 멀지 않아요? 차로 2시간이면 가잖아. 하룻밤 자고 오는 거야. 결국 민수가 승낙했고 미영도 오랜만에 가족끼리 시간 보내는 것도 좋겠다며 동의했다. 진교리 펜션에서의 행복한 하루가 시작됐다. 와, 여기 공기 진짜 좋네요. 민수의 아내 은경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전주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신교리 펜션은 정말 아름다웠다.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 너무너무 좋아요. 7살 지우가 펜션 마당을 뛰어다니며 소리쳤다. 5살 민준이도 엄마 손을 잡고 연못 주변을 기웃거렸다. 아빠, 여기 어떻게 찾으셨어요? 미영이 물었을 때 철수는 뿌듯해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봤지. 평점도 좋고 자연 경관도 좋다고 해서. 펜션 주인 할머니가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아이들이 놀기 딱 좋은 날이에요. 저녁 무렵 온 가족이 펜션 마당에서 바비큐를 해먹었다. 철수는 직접 고기를 구웠고 순자는 상추와 쌈장을 준비했다. 아빠 고기 맛있어요. 할머니, 이 쌈장 뭐예요? 너무 맛있어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철수와 순자는 흐뭇해했다. 여기 오길 정말 잘했네요. 은경이 말했을 때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말이야. 서울에서는 이런 여유를 느끼기 힘든데. 미영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습을 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해가 지고 나자 펜션 마당에는 반딧불이들이 나타났다. 저거 뭐야? 지우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반딧불이야.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거야. 진짜 신기해요. 아이들은 반딧불이를 잡으려고 마당을 뛰어다녔다. 어른들은 펜션 데크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여보, 이런 게 진짜 행복이네요. 순자가 철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러게. 이런 곳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아빠 정말 좋은 곳이네요. 이런 곳에서 살면 아이들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미영이 말했을 때 민수도 동의했다. 그러게요. 자연 속에서 자라는 게 아이들한테 좋을 텐데. 그날 밤 온 가족이 펜션 거실에서 함께 잠을 잤다.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사이에 끼어서 잠들었고 어른들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새소리에 잠에서 깼다. 여보, 들어보세요. 창문을 열자 맑은 새소리와 함께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 멀리 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우와, 정말 아름답다. 철수도 감탄했다. 분당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일찍 일어나셨네요? 지우가 잠에서 깨어 비비적거리며 나왔다. 새소리가 너무 예뻐서 일어났어. 저도 들어보고 싶어요. 지우는 할머니 손을 잡고 베란다로 나갔다. 그때 펜션 주인 할머니가 아침 식사를 가져왔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네, 정말 잘 잤어요. 공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 살면 매일 이런 아침을 맞을 수 있을 텐데. 펜션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정말요? 이 근처에 살 집이 있나요?
순자가 반쯤 농담으로 물었을 때 펜션 할머니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있죠. 요즘 도시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서 살거든요. 집값도 서울에 비하면 엄청 싸고. 체크아웃 시간이 되자 아무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서 더 살면 안 돼요? 지우가 할머니에게 매달렸다. 우리도 그러고 싶구나.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분당에 집이 있어서 그럼 여기에도 집 사면 되잖아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어른들은 웃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 아빠, 엄마 정말 이런 곳에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미영이 말했을 때 민수도 동의했다. 그러게요. 아이들도 이렇게 좋아하고 자연 속에서 자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런데 너희들이 오기 힘들지 않을까? 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민수가 대답했다. 뭘요? 이 시간이면 금방이에요. 주말마다 놀러 올 수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좋은 곳이면 저희가 더 자주 오고 싶을걸요. 미영도 맞장구 쳤다. 분당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온 가족의 대화는 온통 신교리 이야기였다. 할머니, 할아버지, 진짜 거기 가서 살면 안 돼요? 지우가 계속 물었고 민준이도 저도 거기서 살고 싶어요라며 보챘다.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은경이 말했을 때 순자의 마음이 움직였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철수도 마음이 기울었다. 특히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괜찮은 선택일 것 같았다. 그리고 분당 집값이 요즘 엄청 올랐잖아요. 팔면 여유도 생기고. 민수가 말했을 때 미영도 동의했다. 맞아요.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날 밤 철수와 순자는 침대에 누워서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뭘? 신교리로 이사 가는 것.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지? 네. 그리고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언제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낸 게 언제인지. 나도, 그래. 특히 아이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 정말 좋을 것 같더라. 그로부터 한 달 후 분당 아파트 재건축 소식이 들렸다. 여보, 우리 단지 재건축 확정됐대요. 순자가 신문을 보며 소리쳤다. 정말. 그럼 집값이 더 오르겠네. 그러게요. 부동산 아저씨가 그러는데 지금 팔면 12억 넘게 받을 수 있다고. 12억. 철수는 놀랐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8억 정도였는데 벌써 12억을 넘었다는 것이다. 여보, 이때가 기회일까요? 뭔 기회? 신교리로 이사 가는 거 말이에요. 집값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팔면 정말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철수도 생각해 보았다. 12억이면 신교리의 집을 사고도 돈이 많이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 돈으로 아이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아이들한테 물어볼까? 그래요. 아빠,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민수가 전화로 대답했을 때 철수는 의외였다. 정말 너무 갑작스럽지 않을까? 아니에요. 저희도 그 이후로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아이들이 거기서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봤잖아요. 미영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정말 좋은 결정인 것 같아요. 분당 집값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지금이 정말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오기 힘들지 않을까? 뭐려? 저희가 더 자주 갈 거예요. 거기가 얼마나 좋은데요. 맞아요. 주말마다 아이들 데리고 갈게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봤잖아요. 여보, 정말 해볼까요? 뭔가 운명 같지 않아요? 펜션에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마침 재건축 소식이 나오고. 그러게.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게 좋아하고. 나이도 이제 70이 다 되어가는데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 젊었을 때부터 꿈꿔왔던 전원생활. 마당에서 텃밭도 가꾸고 아이들 와서 놀 수 있게 나무 그네도 만들고. 상상만 해도 좋네.
그날 밤 두 사람은 신교리에서의 삶을 그려보며 잠들었다. 아이들이 주말마다 오고 손주들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사는 그런 삶을 말이다. 분당집은 시세보다 살짝 싸게 내놓으니 금방 팔렸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이사 트럭이 떠나고 난 뒤 순자는 텅 빈 분당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남편에게 물었다. 뭐가 괜찮다는 거야? 이미 계약도 다 끝났는데 김철수 69는 투덜거렸지만 사실 그도 마음 한편이 불안했다. 28년을 살았던 이 집, 아이들이 자라고 손주들이 뛰놀던 이 공간을 떠나는 게 맞는 걸까? 그래도 12억 5천 이런 돈을 언제 또 보겠어요? 아이들 집값이 워낙. 맞아. 우리 때문에 애들이 고생할 순 없지. 부부는 서로를 위로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걸 말이다. 아빠 진짜 시골 가실 거예요? 딸 미영이 전화기 너머로 물었을 때 철수는 힘차게 대답했다. 그럼 우리도 이제 여유 있게 살아야지. 마당도 있고 텃밭도 가꾸고 너희들 놀러 오면 고기도 구워 먹고. 좋네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아들 민수도 마찬가지였다. 시골 공기 좋다던데요. 건강도 좋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정작 전주로 내려온 뒤 아이들의 발걸음은 점점 뜸해졌다. 이사 온 지 6개월 후 순자는 허리를 다쳤다. 농사일이 생각보다 힘들었던 것이다. 미영아, 엄마가 허리를 좀 다쳤는데. 아, 그래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응, 갔는데 너무 멀어서 힘들더라. 혹시 내가. 엄마 죄송해요. 이번 주는 진짜 바빠서 다음에 시간 되면 갈게요. 다음은 오지 않았다. 아들에게 전화해도 마찬가지였다. 아빠, 요즘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어서 주말에도 나가야 해요. 그래, 알겠다. 건강 챙기고. 철수는 체념한 듯 말했지만 순자는 눈물이 났다. 여보,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요? 가을 저녁 숲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올 때면 순자는 자주 이런 말을 했다. 글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분당에 있을 때는 그래도 옆집 김씨 아줌마랑 이야기도 하고 아래층 박씨 할머니도 안부 물어주고 했는데 여기는 너무 조용해. 밤이면 무서울 정도로 둘은 저녁마다 이런 대화를 나눴다. 처음엔 서로를 위로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서로의 후회만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갔다. 지난 겨울 눈이 많이 온 날이었다. 아야. 철수가 마당에서 넘어졌다. 허리를 짚고 일어나려 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여보. 순자가 달려나왔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구에 전화하는 것부터였다. 굽차요? 네, 신교리인데요, 네. 도로가 얼어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요? 1시간 20분을 기다렸다. 철수는 눈 위에 누워 있었고 순자는 그 옆에서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곧 올 거예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게 괜찮지 않다는 걸 말이다.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차갑게 물었을 때 순자는 당황했다. 제가 보호자예요. 아, 그러세요? 그럼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세요. 그런데 혹시 자녀분들은? 서울의 용인에. 아, 그렇구나. 어르신들만 사시는구나. 간호사의 말투에는 동정과 함께 약간의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순자는 아이들에게 전화했다. 미영아, 아빠가 수술하게 됐어. 네? 수술이요. 큰 거예요. 허리 디스크 수술해야 한대. 아, 그래요. 제가 가야 하는데 내일 중요한 회의가. 괜찮아. 너 일 먼저 해.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철수는 수술대에 올랐고 순자는 병원 복도에서 혼자 기다렸다. 철수가 퇴원한 후 민수가 전화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그런데 아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멀리 가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저희가 달려가고 싶었는데, 알고 있다. 그리고 혹시 다시 분당 쪽으로 생각 안 해보세요? 전원 생활도 좋지만 나이가 나이인데, 철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 집은 이미 팔았잖아. 그리고 그 돈은 너희들 줬고, 아, 그렇죠. 죄송해요. 미영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엄마, 이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도 자주 못 가는데 그렇게 외진 곳에서. 그래. 알겠어. 순자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다. 올해 추석 아이들은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라며 오지 않았다. 여보, 작년에도 안 왔는데 올해도, 그러게. 평소에도 안 오는데 명절에도 핑계만 대고, 둘은 준비해둔 전을 혼자 먹으며 씁쓸해했다. 애들이 어릴 때는 그렇게 잘했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해줬나? 아니면 너무 적게 해줬나?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여보, 지우가 또 컸네요. 순자가 휴대폰을 보며 말했다. 손주 지우의 카톡 프로필 사진이 바뀐 것이다. 정말 크긴 컸네. 언제 이렇게 컸나? 작년에 봤을 때만 해도 이렇게 안 컸는데. 올해도 못 보겠네. 둘은 휴대폰 속 사진을 보며 그리워했다. 실제로 만날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어느 가을밤, 바람이 유난히 심하게 불던 날이었다. 여보, 잠 안 와요? 응. 바람 소리 때문에. 저도요. 그런데 아, 응. 우리 잘못한 것 같아요. 순자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다. 뭘? 분당 집을 판 거, 애들 준 거, 여기 온 거, 다 잘못한 것 같아요. 철수도 한참을 생각했다. 나도 그런 생각 해봤어. 정말요? 분당에 있을 때는 그래도 사람 냄새가 났잖아. 아침에 나가면 아는 사람도 있고, 저녁에 산책하면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도 있고, 맞아요. 여기는 너무 조용해요. 무서울 정도로 둘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았다. 여보, 혹시 다시 분당으로 갈 수 있을까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 집값이 지금 얼마인지 알아? 18억이 넘는데, 18억이요? 우리가 판 지 2년 만에 6억이 올랐어. 그럼 못 가지. 우리 가진 돈으로는. 순자는 절망스러워했다. 그럼 우리는 평생 여기서. 그런 것 같아. 어느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응. 해봐. 저희도 아빠, 엄마 보고 싶어요. 진짜로요. 철수는 놀랐다. 그런데 왜? 너무 멀어요. 아이들 데리고 가려면 하루 종일 걸리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거기 가면 할 게 없어요. 분당에 계실 때는 그래도 근처에 놀 곳도 있고 마트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영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저희가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예요. 아이들도 지루해하고 저희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해가 지면 신교리는 정말 조용해진다. 개 짖는 소리, 바람 소리, 때로는 알 수 없는 동물의 소리만 들린다. 여보, 오늘도 아무도 안 왔네요. 그러게, 전화도 안 오고. 그러게. 둘은 저녁마다 이런 대화를 나눈다. 그리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든다. 여보, 내일은 뭐 하죠? 글쎄 똑같겠지. 가끔 순자는 운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철수도 안다. 하지만 둘 다 모른 척한다. 여보,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어느 날 저녁, 순자가 말했다. 뭘?
엄마, 아빠는 외로울 수 있다는 걸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냐고. 철수는 한참을 생각했다. 물어봐서 뭐해. 애들도 자기 인생 사는데 바쁜데. 그래도 궁금해요. 궁금해서 뭐해. 이미 늦었는데.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묻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외로울 줄 알았다면 그래도 이런 선택을 했을까? 신교리의 저녁은 오늘도 조용하다. 노부부는 각자의 자리에서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자리에 든다. 때로는 서로에게 말을 건네지만 대답은 뻔하다. 때로는 과거를 그리워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그들이 꿈꾸던 전원생활은 이런 게 아니었다. 아이들이 자주 오고 손주들이 뛰놀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는 그런 삶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아이들은 바쁘고 손주들은 지루해하고 이웃은 없다. 그리고 가장 아픈 건 이 모든 게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다. 분당의 그 집은 이제 남의 것이고 그 돈은 아이들에게 갔고 그들은 신교리에 남았다. 여보, 우리 잘못 산 걸까요? 글쎄 모르겠어. 오늘도 신교리의 저녁은 조용하다. 너무 조용해서 울고 싶을 때가 있다.